어떻게 인간이 존재하는가.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이 꽂아주는 거고, 불교는 그래서 신이 꽂아주는 거기 때문에 애를 때려서도 안 되고 애를 잘 발현시켜야 되는 거야. 때리면 경찰 오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말 했잖아. 기러기 아빠 해가지고 미국에 애 유학 보내놨더니 뭐라고 지랄을 하니까 가가지고 몇 마디 했더니 힘들어가지고 뼈 빠지고 이러니까 힘드니까 기러기 아빠가 굉장히 힘들거든. 그래갖고 지랄했더니 그 애가 무슨 뭐 눈가를 찢으면서 뭐 경찰 부른다는 둥 이래가지고 돈 다 날리더라도 내가 저놈 새끼 데리고 간다 이래갖고 다 때려치고 한국으로 다 걷어서 다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아파트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애 좁혔대잖아. 이게 어디 씨 우리는 뭐 죽도록 패는 거 아니면 경찰이 와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거를 설마 자기 자식을 죽도록 빼겠어?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 그 차이는 무엇이냐? 유교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제조한다니까. 내가 염주께서 만들듯이. 제조하는 거예요. 제조. 그래서 그게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니까. 그럼 내가 이쁜 사람을 만나면 이거 하나 하세요. 줄 수도 있어. 안 이쁜 사람한텐 팔어. 아니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그건 내 맘이지. 그럼 왜 너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느냐?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철저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자식은 부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부모가 자식을 죽였을 때 죄가 성립이 안 될 때가 있었다니까. 유교에서는. 내가 내 물건을 버렸어. 이게 내 물건이야. 그럼 내가 이걸 버렸어. 그러면 뭐 어쩔 건데? 내가 녹였어. 뭐 뽀겠어. 어쩔 건데? 누가? 이거 못해. 아니 맞잖아. 내 건데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진료, 그 다음에 하늘, 별자리, 별 기운, 그 다음에 땅의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게 최적화된 생육 조건이 어디냐면 고향이야. 지가 태어난 데. 그래서 신토불이야.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그 고향에서 살아야, 평생 고향에서 살아야만 그 에너지에서 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최적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아니, 유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애가 미숙한 상태로 내가 만든 건데 요게 상태가 제품이 별로 안 좋아. 미성숙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걸 좁혀가지고 성숙하게 깎아가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저 하나님이 뭘 주는 거냐면 금덩어리를 하나 주는 거야. 그러면 금을 잘 깎아야 되느냐? 필요가 없어. 금 자체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뭘 주는 거냐면 돌멩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잘 조각을 해서 내가 석굴암불상 같이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공예품을 만들 수도 있어. 안 그러면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야. 그게 요걸 잘 조각하겠다는 게 교육이야. 그래서 동아시아가 교육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조돼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교육비는 지금도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애가 엄청 줄었어요. 초등학교나 이런 데 한번 가보셔. 애 엄청 줄었는데 사교육비 비중이 쉽게 말해서 액수가 더 커졌다니까. 놀랍게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학원 강사나. 아유, 내가 진짜 학원 강사하면 나도 엉간이는 했을 건데 내가 어느 정도는 되지 싶은데 나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네. 지금 하기는 좀 늦었지. 늙어가지고. 누가 뭐 받아주겠어. 저 좀 끌어내. 저 토다는 거 저거 아유 지겹다. 지겨워. 요걸 저렇게 먹어도 저렇게 꿋꿋하게 버티는 것도 참 대단하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저러고 있으니 참. 그래서 이 교육이다라고 하는 게 왜 동아시아에서 강조되느냐? 저렇게 해야 사람같이 만들어. 그리고 동아시아는 사후세계론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자식으로 내가 유전해서 가는 거야.
나는 사라지고 내가 복제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서양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크면 자식을 다 좋아하지. 하지만 어느 정도 크면 네 팔 네 흔드는 거야. 왜? 거기는 결합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 구조가 아니고 여기는 회사 구조인 거예요. 필연성이 없어지면 떠나는 구조야. 떠나는 구조.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말 했잖아. 우리는 입양을 하더라도 내 피가 섞여 있는 놈을 입양하지 절대 모르는 놈을 입양하지 않는다. 입양은 장남이 자식이 없을 때는 차남의 첫째를 입양한다. 그게 내 피하고 농도가 제일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가계를 계승하지 뭣도 모르는 놈을 절대 입양하지 않아. 왜? 이게 유전으로 해서 내려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계통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나는 개로서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절에도 자식을 위해서 뼈 빠지게 그렇게 희생. 우리 외자 모살림 있잖아. 귀에 이명이 들리도록 해서 애들을 의대에 보내고 개고생해가지고 평생 그걸로 인생 간 거요. 남은 건 이명이지. 아니,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유교 문화권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도 그 흐름 속에 존재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애를 여우면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걸 못 해주면 죄인 같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무능한 부모를 만나서 내가 집 한 칸도 제대로 못 해주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자기 노후는 있느냐? 없어. 마땅히. 근데 이 정도로 희생하는 게 있냐라고 봤을 때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교 문화권의 특징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미친 듯이 하고 왜 그걸 깎아가고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도 나로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환생이지. 대를 이어서 가는 환생이지. 예.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때까지의 삶의 기본적인 방식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게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이라고 하는 집단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집단의식 속에서 어떤 게 발현되느냐, 이 집의 생각이 올바르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 소속됐냐를 본다고. 여러분도 그 교육을 받아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이상한 교육. 동생이 맞고 오면 형이 가서 때려야 된다. 아니 그게 옳고 그르고가 아니야. 무조건 가서 집안 식구가 다 가서 때리고 와야 돼.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야. 맞을 짓을 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런 비슷한 행동 엄청난 뉴스 됐었던 거 있었죠. 한화 김승현 빠따 사건. 근데 그 집은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걔가 잘못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맞은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웨이터들한테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론이 반전했었어요. 김승현 회장이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분노했다가 저 세상이 저럴 수 있냐라고 했다가 나중에 여론이 반전했어. 그 내용들을 알려지면서. 거기까지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이유들이 뭐냐? 이게 집단의식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당과 그 개인을 구분을 못해. 연세 드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게 집단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은 보고 나무는 못 보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당이어야 된대. 그러니까 무슨 당이 무조건 옳다. 무슨 당이 옳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옳다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사실 사회가 약간 여러분들보다는 유교물이 많이 빠진 데 태어났어.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요 집단 안에 있는 거야. 집단 안에. 그래서 요 집단 구조가 뭐냐면 지금은 사라졌지만 보증 구조도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 지금은 보증보험이 있지만 예전에는 고하면 보증 서기도 참 힘들었다. 이게 취직하려 그러면 꼭 또 보증을 쓰래요. 그러면 누가 하냐면 잘 몰라도 뭐 삼촌이면 그냥 해줘야 돼. 그럼 마누라가 지랄을 해요. 야, 저거 위험한데. 쟤 격리잖아. 격리면 해먹고 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삼촌인데 어떡하느냐. 삼촌이라고 찾아왔는데. 아니야,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시절에 있었고, 그리고 걔가 진짜로 튀면 갑자기 집이 날아가요. 그래서 밖에 나앉아. 거리로. 그리고 그 문제들이 계속 심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보험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사회적인 안전망으로 갑자기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제가요? 그래갖고 집을 날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일반 서민이 무슨 그걸 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삼촌이 무슨 죄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연좌죄인데 이게 혈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혈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도 이게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꼭 자식간이 아니더라도 사촌이라도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권력 구조 안에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 도와줘서 올라오는 애하고 뭐 사촌이어가지고 뭐 형제 자식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좀 더 봐줘야 돼. 그거 안 봐주잖아? 가족들한테 저게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 듣는다니까. 그것도 부모 살아있으면 난리 납니다. 그러면 얘가 그만큼의 일을 하느냐? 안 해! 그래도 봐줘야 돼. 아니, 맞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사셨던 어떻게 보면 생태 환경이었잖아. 그게 유교문화. 그럼 불교는 어떻게 생명이 존재한다라고 보느냐? 불교는 기독교하고 또 틀려. 기독교나 유교랑 또 틀려. 불교는 부모가 있고, 부모는 다 있겠지. 예수 말고는 부모 다 있지.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가정교육이 잘 안 됐어. 부모가 없어서. 아유, 참. 부모는 있고 자식이 만들어지는데 자식이 부모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유교에서는 부모가 전체 지분을 가지고 있다니까 100%의 지분을 가져. 그러니까 얘를 죽여도 돼.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나오잖아. 삼국유사의 손순매화조를 보면 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반찬을 뺏어 먹는 자기 아들. 그러니까 노모가 있었고 부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거야. 이게 외아들이야. 설정에 보면. 근데 그게 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얘가 이 외아들이 할머니 거 음식을 자꾸 뺏어 먹으니까 이 손순이 얘를 땅에 묻어버리려고 하잖아. 근데 그걸 효자라고 해서 나라의 국가에서 그게 알려지고 나서 상을 받고 하는 대목이 나와. 저 살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살인 미수입니다. 전 범죄입니다. 미담이 아니야.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미담이었냐면 삼국유사에 실려 있어. 이게 미쳤나 싶은 거죠. 왜 삼국유사에 실린 게 이상할까? 불교 얘기도 아니야. 얘가 출가했느냐, 나중에 출가해서 큰 스님이 됐냐? 아니야. 왜?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엄청난 미담이었던 거야.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이 울산에도 있었어. 한 20년 전까지는 효부상 뭐 이런 거 있었어. 뭐 그런 거 있었어. 그래서 아이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여도 관계없어.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은 또 만들 수 있지만 부모는 한 번 가면 다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야, 근데 이렇게 만든 거하고 동생을 만들 수도 있겠지. 열심히 노력하면. 다른 거 아니요? 우리 생각에는 걔랑 다르잖아. 독립된 이게 다른 거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보는 거야. 어차피 100% 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천주가 있어. 천주 있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야 이거 팔고 나중에 돈 생기면 다시 사지.
이거는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대등 관계지. 야,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아니잖아. 아니, 개도 이렇게 안 돼. 그럼 개 죽으면 키우던 동물이 죽으면 그 뭐 다른 동물도 놓고 아유 뭐 그게 어미는 죽었지만 새끼니까 퉁. 야, 씨, 그게 되냐? 사람 감정이라는 게. 그래 지금도 그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런 쪽 관련해서 문제들이 계속 생기잖아. 복제도 하고 뭐 별 행동들을 다 하게 되는 거잖아. 최강자는 목에다가 개 유골 이렇게 매고 다니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유교적인 관점이고 불교는 생각이 달라.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들어가는데 요 자식은 윤회하는 겁니다.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놀이공원에 놀이기구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롯데월드에 지금 입장을 내가 들어간 거야. 그럼 난 뭐 타지? 이러고 있는 거야. 쩔이면 안 탈 수도 있어. 끝까지 안 타고 나올 수도 있어. 아니, 맞지?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나 저기 제가 저 롯데월드 거기서 그 옆에 내가 살았었잖아. 좀 예전에 그 잠실 불광사에. 근데 내가 계속 타보고 싶었던 거. 그 자이로드롭이에요. 자이로드롭. 밖에서 보이는 유일한 게 자이로드롭이고, 그 또 소리가 애들이 또 소리를 더럽게 질러. 와 하는데 그 석촌호수를 건너서 절 안으로 들어와. 자이로드롭이 뭐냐면 이렇게 말뚝 같은 거 세워놓고 이렇게 빙글빙글 들어서 올라가. 그래갖고 한 10초 정도 떨어지나? 쭉 떨어지고 끝이야. 별거 없어. 타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거는 그게 실내에 있었고, 저건 밖에 있어서, 그게 막, 그래, 애들이 또 호들갑스럽게, 그게 또 맛이거든. 소리를 질러. 그럼 거기서, 이렇게 다 있으면, 씨, 그게 무슨 놀이기구야. 그런 식으로. 내가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바이킹을 선택할까? 난 바이킹도 사실 별로 안 무서워, 우리는. 이게 사람마다 달라. 나한테 선택권을 주면 나는 끝쪽 탈 사람이거든. 안 무서워. 자, 거기서 내가 자이로드롭을 선택하든, 뭐, 바이킹을 선택하든, 여러분들 같이 이제 회전목마 추천드립니다. 좀, 이거 안전합니다. 뼈 부러질 일도 없고, 안전해. 아니, 이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내가 원한다고 다 탈 수 있느냐?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랑 기질이 비슷한 사람,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같은 팀이라도 개별입니다. 개별입니다. 그래서 인도 문화는 이런 식으로 업설을 중심으로 해놨기 때문에 개인주의로 가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가는 거예요. 유교는 내가 만들어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주의예요. 그리고 개인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집단주의적 사고하는 사람들이 그거 수천 년에 걸쳐서 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 이기주의라고 판단해. 그러니까 집단주의하고 개인주의가 있는데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는 달라요. 이기주의는 지가 유리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제가 전에도 그 얘기 했는데, 왜 이 나라는 투표를 하라고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다. 투표를 하고 안 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야. 의사표현 방식이라니까. 정당한 의사표현 방식 중에 하나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게으르고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투표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안 해. 그건 자기 권리야.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한 거야. 이게 개인주의적 사고라니까. 개인주의적 사고라니까. 그러니까 이기주의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요거 말고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거는 이 집단주의 말고 관계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친한 놈한테 더 가는 거요. 친한 놈한테 더 가는 거. 그게 관계주의야. 관계주의.
그래서 동아시아를 꼭 집단주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관계주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설명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주의 쪽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주의,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세대만 하더라도 어머님이나 안 그러면 시어머님이 뭘 일을 시켰어. 뭐 제사를 지냈는데 음식 여자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집에서 제사를 계속 해올 때는 요게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나는 배웠어.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근데 시댁에 오니까 약간 개판. 근데 말은 참 못하겠고 약간 쌍놈의 집인가 싶기는 한데 말은 못하겠어. 그래서 어머님 이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니가 그거 맞아. 그렇게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그 방식으로 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간이 큰 사람이 이제 조금 짬밥도 되고 애도 낳고 이러면 그거 아닌 것 같아. 우리 집은 좀 다른데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어머니가 계시는 한은 큰 소리 못하고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집단주의. 지금 애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부딪히면 얘한테 진다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른이 시키면 그 쓸데없이 권위를 내세워서 누르려고 해. 그거 어렸을 때도 그렇게 했어. 여러분들이 애를 여러분 뭐 당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도 그런 거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걸 별로는 아니었는데 당근, 완두콩 이런 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갖고 그거 이제 게리거든. 이렇게 애들이 그런 거 하지. 그럼 뭐 하겠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안 좋은 거 주겠냐? 그냥 먹어, 처먹어, 처먹기 싫으면 때릴 듯. 아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네가, 그러니까 그걸 설득하려는 생각이 별로 없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설득에 대한 생각이 없어. 보통 애들이 이제 고기 좋아하고, 아니, 저는 어렸을 때도 고기를 잘 안 먹었어. 고기를 안 먹었어. 그리고 나는 시금치 뭐 이런 거 먹었어. 약간 그게 뽀빠이 영향이라고. 뽀빠이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지금도 시금치를 먹어요. 시금치가 나오면, 그 뽀빠이 뭐 힘 세지나 싶었더만, 무슨 힘은 개뿔이 무슨, 그거 사기였었잖아.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나중에 정정된 바에 의하면 그 연구원이 소수점을 잘못 찍어갖고 벗어진 해프닝이에요. 시금치가 영양. 그래서 지금도 시금치가 뭐 대단하다는 싹 들어갔지. 그러니까 우유가 뭐 완전 식품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계속 있어. 우유도 별로 그게 안 좋다더라 라는 썰도 있어. 하지만 그런 논쟁거리라도 있는데 시금치는 아예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에. 뽀빠이만 먹고 힘썼어. 뽀빠이에서의 시금치보다 차라리 올리브가 낫었던 거야. 올리브가 오히려 영향가 있었던 거야. 거기서는 이제 올리브는 거지 같았지. 올리브는 맨날 도와줘요 뽀빠이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때만 해도 여성상이 진짜 많이 달랐던 거야. 남성에게, 서구에서도 남성에게 보호받는 게 여성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마블 영화 보면 캡틴 마블 해가지고 여자가 독일군 군인같이 생긴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다 좁혀고 댕겨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 망했지. 원래 좀 패는 거는 남자가 패야 멋있거든. 여자가 패 갖고는 이게 내 선입견일 수도 있어. 각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여자가 패는 거는 저 블랙 위도우 같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유연하게 패야 멋있는 거고, 옛날에 키릴 블랙 위도우 이런 거는 하고, 캡틴 마블은 그냥 약간 마동석과처럼 패요. 근데 여자가 그렇게 패면 이게 잘 안 살아. 잘 안 살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날렵하게 샥샥 뭐 이런 걸로 해야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뭘 원하냐면 설득력을 원해. 설득력과 타당성.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좋아하는 젊은 사람, 아유, 요즘은 저런 애들이 없는데, 그런 애들은 대부분 어른이 시키면 고분고분, 예, 이런 애들은 좋아해. 근데 그런 애들의 특징이 어른한테는 인기가 있는데 지들 또래에 인기가 없어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개인데, 예, 개끼리 있을 때는 인기가 없고 사람한테만 어우 얘 되게 잘생겼는데 이렇게 똑같아. 근데 그게 사람한테 잘생겼다는 표현을 듣는 개가 과연 정당한 개의 얼굴을 가졌을까를 생각해 봐야지. 그게 개들한테 어유 짱 멋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막 개 어디 애견 카페 가면 아유 씨 뭐 정우성이야 뭐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사람 개한테만 어유 뭐 이게 한번 만져봐도 돼요 이러는데 개한테 가면 개처발리고 그게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젊은 애가 얘는 요즘 애 같지 않아 라고 말하면 상당히 어른을 그래도 어른 말을 존중해 주려고 하는 측면이 강해. 근데 친자식은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친자식은 절대 그렇지 않아. 이유를 자꾸 따져. 그게 그런가? 그러다가 몇 마디 하면 이제 좀 나이 들면 그냥 져줘. 애들도 져주는데 걔네들은 이유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타당성과 합리성을 따지는 거야. 그게 집단주의하고 개인주의의 차이예요. 그리고 개인주의는 분리시키려고 그래. 분리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제가 평생을 취미 판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드렸나요? 제가 예전에 그 불교대 석사할 때 학생들을 놓고 지금 정년하시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 그 조영규 선생님이 그거 물어봤었다니까. 왜 출가했느냐? 나는 그때 취미라고 대답했다가 내가 그 분위기 쎄해지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근데 만약에 나에게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나는 그래도 취미로 아마 살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선택한 쪽으로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람들은 이게 예술가적 사람들도 비슷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집단 속에서 작업하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일 수가 없다니까. 정치적이거나 집단적이지 않아.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젊은 애들이 저렇게 집회에 저런 참석한다는 자체를 굉장히 놀랍게 애들 잘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 애들을 움직이는가. 전에는 아저씨 그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술판 정광훈 씨 그런 집회 그런 거거든. 그냥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냥 뭐 먹을 거나 좀 주고 이러면 그냥 앉아서 그냥 듣는 척하고 이런 흐름이었었거든. 근데 저도 놀라운 게 저런 걸 보고 있으면 안 앉아요, 사람이. 앉는 조직들은 대부분 그지 같은 겁니다. 야외에서 사람을 한 몇 시간이든 2시간이든 서 있게 만든다는 거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대중 흡입력이 엄청나게 강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돌이나 뭐 가수가 나와서 공연하더라도 몰라. 엉간한 사람 나와서 한 2시간 동안 서서 들어봐. 쉽지 않을걸. 그러니까 걔가 엄청난 흡입력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거를 젊은 애들을 그렇게 세운다는 게 보통 일 아니야. 보통 일 아니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을 작동시키는 그 내부적인 것들은 무엇인가? 뭐 조작이다 하잖아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조작은 뭐 조작이야. 애들이 조작 대상 안 돼. 예,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조작 안 돼.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성관이가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조작을 했을 확률은 거의 없을 거다. 난 그렇게, 문제는 많아. 지그들끼리 뭐 채용비리나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표를 조작하고 쉽지 않아요. 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조직이든지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면 걔를 완전히 통제를 못 해. 예전에 군부하고는 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카메라를 갖고 동영상을 찍는 시절이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놈이 찍어서 그냥 털어버리면 끝이야. 그래서 뭐 그런 게 크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 그걸 통제할 정도의 리더가 있으면 진짜 그거는 사이비 종교로 말하면 교주급이에요. 엄청난 교주급이야. 옛날에 오대양 뭐 이런 것처럼 막 살인 사건이 나오고 이래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막 이 정도 급이 나오기 전에는. 근데 공무원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우리 사학신교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삼성 뭐 이런 데도 안 돼. 왜?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 다 나가는 거잖아. 중국으로. 그게 될 것 같아? 안 돼.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은 하는데 도대체 그 흡입력, 애들을 2시간씩 세워가지고 듣게 하는 그 흡입력 도대체 뭔가 싶은 거예요. 뭔 돈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렇게. 저게 지금 이제,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꼭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애들이 돈 준다고 올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이고. 지 자식도 안 움직여. 지 자식도 안 움직여. 말 같지도 않은. 그래서 그런 현상은 무진장 특이한 현상이고, 최근에 나타나는, 한국 문화 현상 중에서 어떻게 보면 괄목할 만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인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리고 젊은 애들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학교도 동아리가 다 무너지고, 뭐 이렇게, 야씨, 장학금 준다 그래도 행사 끝까지 참석 안 해. 지 장학금 받을 때 와. 진짜, 진짜. 요즘 애들이 그래. 안 와. 그래서, 야, 저거는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이 흥미로운 거예요. 흥미로운 거예요.